사단장님이 널 찾고 있다. 취사병으로 조용히 군 생활을 하던 강민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등병 하나를 보기 위해 사단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온다는 겁니다. 이병 이강민! 대대장님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허. 그럼 지금 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 도대체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면회장 문을 열고 들어선 강민이 본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7년 전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운명을 바꾼 선택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한 청년의 작은 선행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군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군대에서 일어난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꿈만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도 아직 신기하거든요.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강민은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다른 부대로 떠나고 혼자만 남았거든요. 산으로 둘러싸인 12사단의 시커먼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어요. 빨리 안 따라와. 안내하는 간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의 발걸음이 너무 느렸거든요. 사실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이곳에서 앞으로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참들의 시선이 강민에게 꽂혔어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 빤히 쳐다보더군요. 강민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 신병 왔구만. 한 병장이 강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병 이강민입니다. 여자친구 있나? 없습니다. 엎드려. 강민은 당황했지만 따질 수 없었어요. 바닥에 엎드리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군대구나 싶었거든요. 잘못 들었습니다. 여친 없으니까 엎드리라고. 다른 고참이 웃으며 말했어요. 강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해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일어나. 강민이 일어나자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순간 강민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어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거든요. 안 계십니다.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예, 그렇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사업이 망해서 집을 떠나셨어요. 내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고참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혼자 살아온 거야? 예. 병장이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고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신병 갈구지 마라. 강민아, 편히 쉬어. 강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행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뚱뚱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인상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신병 왔구나. 너 전공이 뭐냐? 대학은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럼 뭐 했냐? 막노동했습니다. 강민이 대답하자 행정관의 눈이 번쩍했어요. 막노동? 그럼 삽질 많이 해봤겠네. 예,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넌 취사병해라. 강민은 귀를 의심했어요. 갑자기 취사병이라니요. 취사병이요? 그래, 취사병. 다음 달에 한 명 전역하거든. 너 삽질 잘한다며? 여기선 삽으로 밥하고 반찬한다. 행정관이 웃으며 말했지만 강민은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 강민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구보를 마치고 돌아오니
한 상병이 다가왔어요. 야, 신병. 너 취사병이지?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취사장에 들어서자 진짜 삽이 놓여 있었어요. 강민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삽으로 밥을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여기 칼 받아. 고참이 칼 하나를 휙 던져줬어요. 강민은 당황하며 칼을 받았습니다. 양파부터 써봐.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강민은 최선을 다했어요. 의외로 칼질이 깔끔했습니다. 꽤 하는데. 너 식당에서 일해봤냐? 아닙니다. 칼질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신기하네. 그거 다 썰고 나면 삽으로 반찬 버무려. 그렇게 시작된 취사병 생활이 강민에게는 놀랍게도 잘 맞았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재미있었거든요. 어려서부터 혼자 살다 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 100일 휴가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강민은 평소처럼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이강민, 중대장님이 부르신다. 강민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중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중대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야, 강민아. 너 무슨 사고 쳤냐? 사고요? 아닙니다. 저는 취사장에서 일만 했는데요. 중대장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강민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대대장님이 왜 널 찾는 거야? 대대장님이요? 같이 가자. 강민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중대장을 따라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무슨 일인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대장이 경례를 하고 나가자 강민과 대대장만 남게 됐습니다. 내가 강민이지? 예, 이병 이강민입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혹시 사고라도 쳤냐? 아닙니다. 취사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럼 가족 중에 군인이 있나?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대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사단장님이 널 찾고 있어. 강민의 눈이 커졌어요. 사단장이 자신을 찾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사단장님이요? 그래. 나도 좀 무섭다. 이등병 하나 보자고 사단장님이 헬기를 타고 온다니까. 헬기요? 강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헬기라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혹시 사적으로 사단장님을 아는 건 아니냐?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본 적 없어요. 됐다. 일단 나가자. 헬기가 금방 도착한다니까. 강민은 멍한 정신으로 대대장을 따라 걸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헬기장에 거의 다다를 무렵 머리 위에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우두두두두. 강민이 고개를 들자 검은 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강민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헬기가 착륙하자 사단장이 내렸습니다. 강민은 대대장과 함께 큰 소리로 경례를 올렸어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자네가 강민이야? 예, 이병 이강민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강민은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아. 대대장은 이만 가보게. 강민은 나랑 같이 면회장으로 가자고. 면회요? 강민은 당황했어요. 자신을 면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요. 어허, 그럼 지금 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 아닙니다. 말실수였습니다. 죄송해요. 당장 따라와. 강민은 어쩔 수 없이 사단장을 따라 면회장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누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면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민은 그만 숨이 막혔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강민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어요. 정수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수호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의 아버지였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에 강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강민, 오늘 면회 오신 분들은 자네와 나 둘 다 잘 아는 분들이야. 인사드려. 강민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모두 자신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사단장과 연결된 것인지,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았어요. 면회장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는 순간 강민의 머릿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7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강민이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대로 잘 살았죠. 강민도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용돈도 받으며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강민아, 아빠가 좀 힘들어졌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강민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가 어려워졌어. 큰 공사에서 사기를 당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신데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정말로 집이 압류됐어요. 빨간 딱지가 붙은 집을 보며 강민은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하셨거든요. 미안해, 강민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는 매일 울었어요.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강민의 가족은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팔았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강민은 아버지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강민아, 아빠는 돈을 벌러 가야겠다. 어디로요? 멀리. 빚을 갚을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나가시던 날 강민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한숨 쉬는 아버지를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남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강민아, 이제 우리 둘뿐이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열심히 할게요. 강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강민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시급 3,000원을 받으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는 주유소에서 12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맞아?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요. 강민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데 자신만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견딜만 했어요. 둘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TV를 보며 웃는 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야.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민은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강민아, 엄마가 좀 이상해.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요? 어디가 아프세요? 시야가 흐려져.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 강민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강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투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강민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강민아, 학교는 어떻게 해? 검정고시로 졸업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강민은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졸업하는 꿈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강민은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나이를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야, 너 학생이지? 여기서 뭐해? 아니에요. 검정고시 준비하는 중이에요. 강민은 거짓말을 했어요. 들키면 쫓겨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루 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투석 받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민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고생하네. 무슨 소리세요? 저는 괜찮아요. 강민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왜 이러세요? 합병증이 더 진행됐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강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각오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강민의 17세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강민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강민아, 엄마가 먼저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그러니까 잘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 엄마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내가 스스로에게 주면서 살아라. 엄마, 울지 마. 내가 잘 자란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행복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강민은 그제서야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잃은 거였거든요. 장례식에는 몇 안 되는 친척들만 왔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강민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강민은 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낮에는 막노동을 계속했어요.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대학에 가서 어머니가 꿈꾸셨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는 날을 보고 싶어?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민은 일에 능숙해졌어요. 삽질도 잘하고 시멘트 섞는 것도 정확했습니다. 일당이 올랐고 돈도 조금씩 모였어요. 23세가 될 무렵에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제 대학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강민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였어요. 강민아, 오랜만이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순간 강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뭐 하셨어요? 이것저것 일하면서 지냈지.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돈이 좀 필요하거든. 내가 모은 돈 있다며? 강민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돈이요? 잠깐만 빌려달라. 이자 쳐서 갚을게. 안 돼요. 그 돈은 제가 대학 가려고 모은 거예요. 자식이 아비 좀 도와주면 어때? 7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가는 수밖에. 아버지가 고시원 쪽으로 걸어가자 강민은 급히 뒤따라갔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내 통장이 어디 갔어요? 가져갔지. 도장도 함께. 미쳤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에요. 강민은 절규했어요. 7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나중에 갚을게. 거기서요. 내 돈 돌려주세요. 강민은 아버지를 쫓아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강민은 길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의 꿈도 평범한 삶의 꿈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강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면회장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후 강민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지?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대학의 꿈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강민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새벽 배달 일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막노동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며 하루 18시간씩 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영업소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일하는 게 그나마 현실을 잊게 해줬거든요. 첫 배달을 마치고 두 번째 집으로 향하던 때였어요. 한 빌라 1층에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강민아? 익숙한 목소리에 강민은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또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정수호야. 같은 고등학교 다녔잖아. 강민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같은 반은 아니었거든. 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수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강민은 어색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습니다. 강민아, 잠깐만. 지금 배달 일하는 거야? 네, 그런데요. 내가 좀 도와줄까? 운동도 할 겸해서. 강민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다고요. 강민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이틀 후 우유를 받으러 영업소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민아, 수호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우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에 있어? 나도 오늘부터 우유 배달하기로 했어. 강민의 눈이 커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 나도 너처럼 일해보고 싶었어. 무슨 소리야? 너네 집은 그럭저럭 사는 것 같던데. 그렇긴 하지만 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거든. 수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강민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같이 일하게 되는 거네. 응. 구역은 다르지만 매일 새벽마다 보겠어. 강민은 대충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어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수호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강민아, 오늘도 고생했어. 응. 날씨가 추워지는데 괜찮아? 할만해. 강민은 짧게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강민아, 이거 먹어. 수호가 따뜻한 빵 2개를 내밀었어요. 배 안 고픈데. 그래도 받아. 추운데 따뜻한 거 먹으면 좋잖아. 왜 자꾸 이런 걸 주는 거야? 강민이 짜증스럽게 말하자 수호가 웃었어요. 강민, 넌 예전부터 친구들한테 까칠했어. 여전하구나.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전혀 모르겠는데. 이제 알잖아. 이름도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친구야. 수호가 웃으며 말하자 강민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결국 빵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시원 앞 좁은 길턱에 나란히 앉아 빵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아, 너 학교 안 다니고 이렇게 일만 하는 거 힘들지 않아? 할만해. 혼자 고시원에서 사는 건 어때? 그것도 할만해.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강민이 담담하게 말하자 수호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그런데 너는 왜 갑자기 배달 일을 시작한 거야? 나도 너처럼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를 보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존경스럽다고? 응.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 강민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자신을 멋있다고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오늘 칭찬 많이 하네. 진심이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널 알고 있었거든. 약한 애들 괴롭히는 일진들이랑 싸운 적도 있었잖아. 강민은 기억이 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내가 정말 멋있었어. 키도 크고 의리도 있고. 그만해. 오글거려. 강민이 부끄러워하자 수호가 웃었어요. 내일도 여기서 보자. 파이팅. 그렇게 수호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각자의 구역에서 배달을 마친 후 고시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구역에 멋진 집이 있더라. 어떤 집? 정원이 예쁜 집. 나중에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수호의 소박한 꿈을 들으며 강민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나는 언젠가 대학에 가고 싶어. 갈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열심히 하잖아. 돈을 다시 모아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천천히 해도 돼. 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수호의 격려에 강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했습니다. 수호는 1년 정도 우유 배달을 계속했어요. 고3이 되어 본격적으로 입시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되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강민아, 이제 배달 그만두게 됐어. 수고했어.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지. 응.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너한테 자랑할게. 수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민은 아쉬웠지만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꼭 서울대 가라. 와, 기대치가 너무 높은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 몇 달 후 수호는 정말로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강민아, 합격했어. 수호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고마워. 내가 응원해줘서 힘이 됐어.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수호는 종종 강민을 찾아왔어요. 바쁜 대학생활 중에도 잊지 않고 연락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강민아,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돈 모으고 있어. 언제쯤 대학 갈 생각이야? 내년에는 도전해보려고. 강민도 수호의 영향으로 다시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막노동을 정리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병통 지서가 날아왔어요. 수호야, 나 군대 간다. 뭐, 너 연기 받은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알았는데 결국 현역 판정 받았어. 수호의 목소리가 안타까웠어요. 언제 입대해? 다음 달. 와, 갑자기 그렇게 됐구나. 미안해. 나는 무릎 수술 때문에 면제받았는데. 괜찮아.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었잖아.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수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수호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오후 3시쯤 어깨를 늘어뜨린 채 걸어오는 수호를 발견했습니다. 수호야, 왜 연락도 안 받아? 강민아, 미안해. 요즘 좀 힘들어서. 수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아프셔. 많이 아프신가? 간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강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암이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수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호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뭐래? 병원비를 빨리 내라고 해. 수술비까지 포함해서 4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강민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자신이 모은 돈과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대출이라도 받아야겠어. 수호가 힘없이 말했어요. 강민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수호야, 나 먼저 가볼게. 응,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강민은 고시원으로 돌아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4,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입대 전에 쓸 돈 200만 원을 빼면 딱 4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다. 강민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입대 전날 강민은 은행에서 4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았어요. 사과 박스에 담아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철수 씨 병원비를 대신 내고 싶은데요.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정수호요. 제 친구예요. 직원이 박스를 열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현금으로 수납하시는 거죠? 네. 치료비와 수술비를 모두 지불하고 나니 잔액은 50만 원 남았어요. 강민은 수호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병원을 떠났어요. 만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강민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쓴 돈이었기에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강민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꿈나라로 떠났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면회장에서 세 사람을 본 순간 강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수호와 수호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강민아. 수호가 먼저 다가와 강민을 꽉 끌어안았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안아서 강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호야, 숨 막혀. 이 자식, 그렇게 멋진 짓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입대하냐?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편지 보냈잖아. 편지로 되는 게 아니지. 직접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강민은 어색해서 수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단장님이랑 아버님이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우리 아버지 대학 동기셔. 나도 어릴 때부터 자주 봤던 삼촌이야. 강민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호 아버지가 앞으로 나오셨어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강민아, 덕분에 수술 잘 받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완치됐어. 의사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더라. 강민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을 털어서 남의 병원비를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수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어요. 별거 아니에요. 수호는 제 유일한 친구거든요. 내 아들이 친구를 잘 뒀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사단장이 말을 끼어들었어요. 강민, 내가 내 부하라는 게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병원비는 내가 자네에게 돌려줄 거야. 내 친구 병원비를 내가 갚는 게 당연하지. 강민은 깜짝 놀랐어요. 돈을 돌려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요. 안 돼. 막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 사단장의 말에 강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뒤에 서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강민은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민아. 네.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수호를 만나게 됐거든. 내가 군대 간다고 해서 친구를 찾아봤지. 강민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수호한테 들었어. 내가 4천만 원을 친구 아버지 병원비로 썼다는 얘기.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돈은 내가 가져가려고 했던 돈이잖아. 그런데요? 내가 그 돈을 그렇게 의미 있게 쓴 걸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웠어. 강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자식한테 돈이나 훔쳐가려고 했는데 넌 친구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잖아.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뒀구나. 아버지가 많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7년 동안 어디서 뭐 하셨어요? 처음엔 빚쟁이들을 피해 다녔지.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았어. 아버지의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갚았고 작은 회사지만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 정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것도 줘야겠다.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7년 동안 내 목까지 생각하며 모은 돈이야. 어머니 병원비까지 계산해서 넣어뒀어. 강민은 통장을 받으며 떨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해보려고 해. 늦었지만 말이야. 아버지. 강민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오랫동안 원망했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그저 고마웠습니다. 사단장이 박수를 쳤어요. 자, 이제 다들 화해했으니 맛있는 거 시키자. 강민이가 주인공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치킨이랑 피자 시켜주세요. 그리고 과자랑 음료수도요. 그래, 다 시켜줄게. 면회실은 금세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강민아, 취사병 생활 어때? 생각보다 재밌어요. 요리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전역하고 요리사 해봐. 수호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니면 군대에 계속 있어도 되잖아. 부사관 지원해봐. 사단장의 말에 강민이 깜짝 놀랐어요. 군대에 계속 있으라고요? 왜 싫어? 아니에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군인도 좋은 직업이야.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이 강민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온 강민은 진짜로 사단장이 4천만 원을 입금해 주는 걸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준 2천만 원까지 합쳐서 6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백일휴가 때 강민은 수호와 수호 아버지, 그리고 변한 아버지를 만났어요. 모두가 강민을 환영해 주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었습니다. 몇 달 후 강민은 정말로 부사관을 지원했어요. 군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호야, 나 부사관 됐어. 진짜? 축하해. 그럼 계속 군대에 있는 거야? 응. 내가 농담으로 말뚝 박으라고 한 게 진짜가 됐네. 와, 내 친구가 군인이 되다니. 멋있다. 강민은 하사로 임관해서 취사장 관리를 맡았어요. 일을 정말 잘해서 금세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보급관이 되어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강민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위로 진급하여 군인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수호를 만나러 갑니다. 수호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야, 수호야. 내 딸 정말 예쁘다. 그렇지? 우리 딸이 최고야. 내 아들이랑 나중에 결혼시키면 어때? 이 자식이 뭔 소리야? 내 딸은 절대 시집 안 보내. 여전히 딸 바보네. 우리 사돈 되자고. 싫어. 내 딸은 평생 내가 키울 거야. 둘이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변하지 않는 우정이 고마웠습니다. 수호야, 아버님은 어떠세요? 완전히 건강해지셨어. 여전히 일도 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작년에 재혼하셨어. 진짜? 축하해.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다. 응. 새엄마도 좋은 분이셔. 강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수호야, 나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왜? 너 같은 친구를 만났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나타났어. 나도 마찬가지야. 너 때문에 진짜 우정이 뭔지 알게 됐거든. 강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준 친구가 있어서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때 내가 병원비를 내준 건 후회하지 않아.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우정도 평생 가자. 당연하지. 둘이 손을 맞잡고 웃었어요. 강민은 깨달았어요. 힘들고 기나긴 날들을 지나오며 알게 된 것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보여도 그 아래에는 늘 누군가의 손과 작지만 단단한 마음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강민에게 수호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던 강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강민이 아무도 모르게 흘린 땀과 선행이 뜻밖의 큰 인연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였어요. 평생 상처였던 아버지가 강민의 진심과 선행을 보고 진정으로 변화한 거였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살아갈 거야. 강민은 그렇게 다짐했어요. 상처받은 과거는 이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진정한 우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현재가 있으니까요. 세상은 때로 힘들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 따뜻한 마음들이 숨어 있어요. 강민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 보여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수호가 강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민이 친구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았던 것처럼 진정한 선행은 반드시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